아들은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법으로 가서 따져보자.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재판을 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가고 대법원에서도 결국은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판단이 나왔는데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그런 사실을 숨기고 소송 관련된 거 없다 답변하고 그런 사람을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게. 아까 정공기 교수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예. 마무리해 주시죠. 예,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의 지금 책임이 불거지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대통령의 판단 미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법무장관, 검찰총장까지는 뭐 우리가 좀 납득이 되는데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검찰 출신이 됐을 때 국민들의 거부 반응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못한 거는 그런데 대통령이 정순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복두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사무국장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인사기획비서관인데 인사기획관이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뭐 알고 있는 겁니다. 검찰에서 이 사람이 정순신이 검사장 승진을 못한 이유가 이 아들 학폭 사건 때문이거든요. 이때 동기가 뭐 1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 퍼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KBS 보도가 된 이후에 검사장 탈락을 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할 때 돈봉투 사건에 또 연루가 돼가지고 언론에 다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올 이런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라는 그런 용산의 참모가 없었다. 한동훈도 이런 얘기를 못했다. 이원석도 이런 얘기를 못했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권은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경호 의원 만약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경찰 수사를 이제 검사 출신이 지휘하게 되는데 문제는 없었을까요? 그걸 떠나서 이런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게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겠어요? 본인이 뭐 거짓이라고 지금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검증 동의서에 그런 걸 감췄다든지 또는 뭐 은폐 왜곡을 했다든지 한다면 그럴 경우에 그 죄와 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이 상대 자기를 수사하고 자기에게 단죄를 하겠다고 나선 국가 공무원을 인정하겠느냐라는 거에서 저는 이건 기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금 정 교수님 말씀 다른 분들 말씀을 다 모아보면 모든 책임, 판단 잘못은 지금 윤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윤 대통령이 그럼 인정하느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중단한 지 100일 넘어간 출근길 문답이라는 형식, 기자들 또는 국민들과 만나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죠. 그 대변인만 통해서 얘기하는 걸로 그냥 가름한다? 아까 말씀 여러 번 나왔잖아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문제 알았느냐? 5년 전에 보고 받았느냐? 이번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중간 보고 받았느냐? 그다음에 대통령은 학폭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역시 심각하게 얼마나 보고 있느냐?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왜 이렇게 검사 출신만 고집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여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뭐 과거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얘기 하기 쉽지 않고 그건 웬만큼 강단 있는 참모가 있지 않은 이상 쉽지 않은 일인데 여당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물론 전당대회 중이긴 합니다만 전당대회 분위기만 봐도 뭐 윤심 일렬종대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여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여당다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의 특징이 본인이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한 이견을 용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날리면 바이든 사건 때부터 우리가 익히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십이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코드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모두 다
이 정부 발목 잡기하고 흠집 내기 하려는 것으로 치부하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의 인사를 비롯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견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고 언론과의 소통도 끊어버렸잖아요. 언론이 또한 그런 견제 역할을 하는 건데 총체적으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모습은 그야말로 대통령 한 사람의 이 독선과 독주가 일방적으로 허용되는 이런 체제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저는 끊임없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일환 교수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으로 뽑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경찰청법이나 이런 내규에 경찰청 고위직은 경찰 출신으로 임명한다, 보호한다 뭐 이런 게 없나요? 경찰을 제한하고 있지는 경찰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부 개방형이 되다 보니까 뭐 변호사라든지 또 검찰 판사 출신들도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 구멍은 열어놓은 상황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문재인 정부 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검경 수사권의 일환으로 경찰의 어떤 수사권 독립을 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그런 시스템이죠. 그때는 이렇게 검사 출신이 갈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겠죠. 상상도 못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 국수본부장은 이제 경찰 출신이 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앞서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소위 검찰에 의한 검찰만을 위한 이 정권으로 전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저는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고집, 이 소위 검찰 출신만을 중용하겠다라고 하는 고집, 독선도 있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권에 대한 이 불안감도 또 한 축으로는 있다. 공포감이 아니고서야 검찰을 쓰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과거의 정치권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용한다는 생각보다는 요직에는 검찰 출신을 반드시 박아놓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공포감도 저는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뭐 임기 말도 아닌데 뭐가 얼마나 공포감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인사 검증 시스템을 한번 좀 차제에 확실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 왜 검사들만 다 이렇게 하느냐? 인사 검증 라인을 지금 검찰 출신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사비서관, 인사기획관, 공직기강 비서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기획관이 추천을 1차 하고요. 하고 그리고 1차 검증을 한동훈 장관 휘하로 몰아놓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단에서 하죠. 그리고 이제 넘어오는 거를 공직기강 비서관이 한다는 건데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조차도 이시원 전 검사 거기도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은 분 아니에요. 뭐 저 유호성 씨 간첩단 사건 때 조작 사건 그거에 무리한 수사 밀어붙였던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의 도덕적 또는 뭐 여러 법률적 논란이 따라다니는 분들이 핵심 자리에 있다 보면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라는 원천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인사 검증 시스템의 구멍이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아까 말씀 중에 이건 인사 검증을 했는데 실패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한 거다. 직무유기다. 그 말씀이 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강호수님 지금 인사 시스템을 보면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에서 추천을 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어가죠. 거기서 1차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와서 최종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과거에는 그걸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통합해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또 인사비서관도 있었지만 당시에 인사비서관은 추천 기능이었고 공직기강은 일종의 감찰 기능이었고 인사검증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다 총괄해서 했는데 그렇게 민정수석실에서 그 인사검증을 하던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정부에 그걸 갖다 이제 기능을 좀 분화시키면서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주고 또 그걸 공직기강 비서관실하고 이원화 시켜놨는데
그러면 이게 이원화 시켜놨으면은 필터링을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상호 견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끼리 사고방식이 비슷하거든요. 아마 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중앙지검 내에서 반드시 이거는 그 체크를 했을 거고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사고에서는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법을 어겼냐? 법을 어긴 것도 없고 죄가 되냐?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녀 문제로 이 행정소송을 했는데 다툴 수도 있는 거지. 이분들은 또 법 절차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꿈에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전혀 요즘 시대의 감수성이나 또 우리 젊은 그런 국민들의 감수성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쓰고 이 인사를 밀어붙인 거죠. 그랬다가 여론 반응에 놀래서 결국엔 하루 만에 사퇴한 거라고 봅니다.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정규님, 검증 하나 많아죠. 그냥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는 중 아닙니까? SIL님, 학폭 막자는 대안으로 학교 없애는 얘기 나올까 봐 겁납니다. 트럼프 마크님, 검사 출신 아들은 50억 받아도 그 아버지는 무죄잖아요. 그들만의 나라라고 봅니다. 세금을 왜 내야 하는 거죠? 제발님, 제 아들 초등학교 6학년인데 꿈이 뭔지 아세요? 아빠가 검사 되는 겁니다. 검사 아들이 꿈이랍니다. 미치겠네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빠가 검사 되는 거 참 힘들죠. 천둥님, 백운기님, 검사도 아닌데 왜 1번지 앵커 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국기 교수님, 검증 시스템 이번 기회에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본적으로 반성을 해야죠. 사실은 이 검증 체계와 관련돼서 제가 좀 아는데요. 물론 이제 큰 공직자들은 용산에 이제 의중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검증을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번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검증이 안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세세하게 검증을 하는 팀이 삼청동에 그 법무부 정보관리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검사 3명이 이제 국정원이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경찰을 지휘해가지고 사실상 그 정보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데 심지어는 평판 조회도 있습니다. 평판 조회. 예. 저도 뭐 어떤 정치인이 어떠냐라는 거 평판 조회를 제가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거 다 하는 조직이 그 조직인데 그 조직이 이번에 안 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VIP의 의중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못 돌아가면 내부 고발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권 초기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산에서 뭐 쓴소리 못하는 건 인정을 하더라도 이 법무부라는 정부 조직에서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거 일 안 하고 일 못해서 이런 큰 나라에 분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근본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고 시스템적으로도 이 외부에서 검증하는 것은 좀 독립적으로 더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인환 교수,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세상 모든 사례를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운영하는 누가 운영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대통령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민심밖에는 없는 거죠. 결국은 지금 대통령 그다음에 앞서 우리 박원석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당의 역할입니다. 여당의 역할. 야당의 주장은 늘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비판로만 받아들이고 발목 잡기로 어떻게 치부하기 마련인데 결국 정부 여당이 이 정권의 어떤 그 안정적인 어떤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스템과 사람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들을 하고 제대로 된 여당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집니다만 사실상 뭐 여의도 출장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저는 시스템의 문제는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인사 시스템이 있었고 다 역대 문재인 정부도 다 작동했습니다. 근데 이걸 청와대 민정수석이 갔느냐 아니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갔느냐? 저는 그 정권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충분히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며 누가 운영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결국은 검사들이 모든 중요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속에서는 이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리 만무하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의 상식에는 저는 앞서 우리 박원석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학폭이라는 개념 자체가 검증의 어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이 저는 먼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망가뜨린 게 결국은 이 운용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휘하에 이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결국은 이 시점에서는 책임을 묻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경호 의원, 대통령 생각 바뀔 수 있을까요? 글쎄요. 최근에 부처 업무 보고들이 연초니까 조금씩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 새로운 방식도 시도됐다 그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민생경제회의 주관하는 거 공개된 자리. 그런데 비공개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발언이 그 회의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이 독점을 한다. 거기에 하나 더 대통령이 화를 좀 많이 낸다. 이런 얘기들이 비공식적으로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공무원들에게 전해지면 어느 누가 나서서 거스르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카더라 이렇게 퍼져 나갈수록 사실 대통령에게 통치 방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출근길 문답이라고 얘기하는 거, 영어로 노스태핑이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중단한 지 100일 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처음에 나서자마자 국민과의 소통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국민들하고 직접 만나시든지 아니면 기자들을 만나서 정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이 나오면 답을 하는 그런 용감함을 이번 그 판단 오류 그다음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매듭짓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출근길 문답은 고사하고 지금 기자회견 같은 것도 제대로 한번 안 하고 있는데 3월 9일이면은 이제 당선 1주년이고 5월 9일이면 취임 1주년인데 그때는 좀 할까요, 정공기 교수님? 예, 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이 유연한 사고를 가질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집권 초거든요. 아직 만 1년도 안 됐습니다. 정말 이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대통령 생각이 저는 쉽게 바뀌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문제는 대통령의 생각을 빨리 바꾸게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야당입니다. 야당. 강한 야당만이 이 여당하고 이 집권 정부를 바꿀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야당이 너무 큰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나흘 전에 정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다 이랬을 때 당장 그날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논평 하나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학폭으로 이제 이게 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그 구하기 그 신경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분야에서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강한 야당만이 독선적인 대통령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대통령 생각은 뭘까요? 여기서 이렇게 내가 뭘 바꾸고 또 뭐 손보고 그러면 진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뭐 그런 생각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야 관계에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도 아마 주변에 일부 건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당의 원로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야당 대표 다수당이기 때문에 만나서 뭐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국정 운영을 풀기 위한 그 노력을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전히 윤 대통령은 범죄자하고 어떻게 마주 앉아서 국정을 논하냐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바꿀 여지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야당은 고사하고 같은 이제 여권 내에서 여당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뭐 룰을 바꾸는 것도 그랬고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뭐 지금 안철수 후보까지 여러 차례 대통령실이 강하게 압박을 해서 주저앉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도 윤 대통령 스타일은 어쨌든 내가 결심하고 하면 따라야지 거기에 이런저런 뭐 군더더기를 갖다 붙이는 건 용납하지 않는다. 이 스타일인 것 같아요. 독불장군 스타일인데 근데 과연 저런 독불장군 스타일의 리더십이 요즘 같은 그 민주정치 과정에 맞는 리더십이냐.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굉장한 국정 운영의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리더십에 따르기만 하면 뭔가 이게 나라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행착오에 대해서 어떤 진원도 어떤 쓴소리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저는 국정은 독선에 빠져서 실패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가 지금 울산 땅 의혹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자진해서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만약에 지금 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800배가 안 올랐다면 뭐 문제 삼겠다라고 하는데 정계남 교수 1,800배를 일부에서 주장을 했는데 본인이 그 1,800배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1,700배 올랐으면 그거는 법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논리인데요. 저는 지금 김기현 후보의 두 가지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슈를 희석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더 이상 쟁점화시키지 않겠다. 또 하나는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대단히 지금 그 의도가 이 율사 출신다, 법 기술자다운 그런 어떤 어찌 보면 정순신 이게 변호사랑 비슷한 거예요. 시간 끌어서 이번 국면은 넘어가겠다는 건데 수사 의뢰했으니까 그만해라 라는 식으로 저는 회피할 수는 없는 성질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기현 후보가 보다 명백하게 구입 의혹에 대한 구입 배경 그다음에 지금 그 소위 이른바 연계도로 KTX역 연계도로가 왜 기존 계획에서 변경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직권남용 또 이해충돌의 어떤 그 원칙에 위배됐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당원과 국민에 대한 예의지 수사 맡겼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오만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일은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대구에서 열리는 모양인데 정공기 교수님, 네.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 연설에 참석한다고 해요.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후보 도와주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크게 도움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 반영이 돼서 그래도 뭐 본인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그 뭐 미래도 모색하고 하는 차원에서 도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 재밌는 것은 서병수 의원하고 이재호 전 의원인가요? 안철수 의원 쪽에 합류를 했는데 뭐 어떤 그 움직임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선에 가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걸 합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행사에 참석한 걸 가지고. 아니 저도 그렇게 봤는데 앵커님 예. 말씀대로. 근데 후속 보도를 보니까 여전히 그 합류 쪽에 강한 그 메시지를 띄우고 있더라고요. 네. 대체로 그런 행사하면 와서 덕담을 해주고 그렇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선거 캠프 개소식을 했을 때 갔던 현직 의원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에 비하면 물론 한 분은 전직이긴 하지만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5선의 중진이잖아요. 이분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직접적인 지지 의사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그게 캠프의 어떤 역할을 맡거나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같이 참석하거나 이런 거는 아닐 텐데 어쨌든 결선을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안철수 후보도 또 옆에 있는 그 지지 그룹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이 오후에 있는데 내일은 그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 클렌징 폼 받으실 분은 박현철 님입니다. 국정철학 니들이 어쩔 건데 이거 써주셨는데 핵심을 찌르는 말씀인 것 같아서 선정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군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